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구강 질환 중 하나인 치주 질환. 잇몸병, 풍치라고도 불리며 나이가 들수록 그 발병률이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오복 중 하나로 꼽히며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든 치아를 건강하게 지키는 법. 치주 질환의 진단, 치료, 예방법 등을 통해 알아봅니다. 치주 질환은 크게 두 가지. 병의 정도에 따라 치은염, 치주염으로 분류합니다. 먼저 염증이 잇몸 주변에만 국한돼 비교적 치료가 쉬운 경우는 치은염. 반면 염증이 깊숙한 잇몸 뼈 주변까지 침범하게 된 상태는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치은염에 비해 치주염은 매우 진행된 치주 질환으로 치료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 치은염의 경우에는 단순히 스케일링만으로도 질환이 완화될 수가 있지만 치주염의 경우에는 잇몸뼈 깊숙이 진행된 염증 조직과 오래된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유병률이 나이에 비례하는 치주 질환. 성인의 절반 이상, 35세 이후에서는 4명당 3명꼴로, 그리고 40세 이상의 80~90%에서 잇몸 질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이 외에도 직접적으로 치주 질환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플라크. 치아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세균막이 플라크입니다. 플라그는 입안 표면에서 자라나는 세균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끈적이는 무색으로 시작해서 관리가 제때제때 잘 되지 않으면 노란색, 갈색의 단단한 치석이 됩니다. 이 치석은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플라그가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잇몸에 독소를 방출하면서 염증이 진행되는데 이게 심해지면 치아를 지탱해주는 조직까지 손상이 되는 거죠.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좁은 틈에 플라크와 치석이 쌓이고 공간이 벌어지면서 치주 질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내과 질환, 특정 약물, 호르몬 이상, 흡연, 임신 등 여러 전신적인 요인도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은염은 세균에 의한 염증 반응이 표층의 연조직에만 나타나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은 열구의 틈을 통해 여기 잇몸선 아래의 부분을 공격해서 치주인대와 주변 골까지 손상이 된다면 치주염이 되는 겁니다. 이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잇몸과 치아 사이에 주머니처럼 만들어지는 치주낭으로 발전하게 되고 또 치조골이 소실되어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조골이 파괴되는 동안 통증은 있을 수도 또 없을 수도 있으며 만약 통증이 있다고 해도 며칠이 지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환자는 자신이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위에 오른쪽 위에 음식물이 많이 끼고 잇몸이 붓고 피가 나서 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에 치과 가셨을 때 치주염이라고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치주 질환은 처음엔 별다른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지만요. 치주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증상이 악화되면서 고통도 점점 가중됩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먼저 잇몸이 빨갛게 붓고 피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주 질환이 더 악화되면 잇몸이 부어오르고 고름이 나오고 치아가 시리고 흔들리고 구취도 나타나고요. 이 정도의 증상을 호소할 때쯤이면 치료의 시기를 놓쳐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점. 치주 질환은 단순 입속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신 질환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이 오랜 연구 결과로 발표됐습니다.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은 혈류를 통해 전신에 침투하게 되는데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치주 질환을 겪는 노인들은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치매에도 좋지 않으며 임산부의 경우에는 태아의 저체중이나 조산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치주 질환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치아와 치주를 확인하는 구강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 추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치아와 잇몸의 상태를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는 검사 중 하나가 방사선 검사. 최근에는 기계가 얼굴을 중심으로 도는 파노라마 검사가 보급돼 전체 모습을 입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방사선 검사를 통해 치아 주위의 치조골 파괴 정도를 파악하고 치태와 치석 검사, 치주낭 측정 및 출혈 여부 등의 치주 검사를 통해 치주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치주 질환 치료는 흔히 스케일링이라고 부르는 치석 제거술. 평소에 치아 관리를 잘하는 것은 물론 치석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주면서 세균 번식을 막는 것이 구강 건강을 위한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상황에서는 비수술적 치주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요. 일반적인 치료로 개선이 어려울 때는 치주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도 손을 쓰기 어려운 경우 발치를 결정. 발치 이후에는 인공치아의 도움을 받아 불편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을 경우 치아를 대체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임플란트인데요. 이는 치아를 발치한 부위에 인공치근을 심어 자연질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과 술식입니다. 특히 치주 질환으로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치조골 손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임플란트 식립 시 치조골 이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치조골 이식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본인의 발치한 치아를 가지고 특수한 가공 처리를 해서 만든 자가치아 뼈 이식제가 있습니다. 자가치아 뼈 이식제는 자신의 신체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치유 능력이 아주 우수하고 감염의 위험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인체 거부 반응이 없이 뼈로 바뀌는 능력이 좋아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짧아지고 내 뼈와 유사한 튼튼한 잇몸뼈로의 재생이 가능합니다. 칫솔질은 하루 3번. 덧붙여서 올바른 칫솔질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한 곳도 꼼꼼히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구강세정기 같은 보조용품을 사용해서 잇몸 청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에서 정기검진과 1년에 한두 번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잇몸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치주 질환, 즉 소위 말하는 풍치가 무서운 것은요, 한번 진행이 되면 치료한 후에도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재발이 매우 잘 된다는 점입니다. 통증이나 자각 증상이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이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의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감기에 비교될 만큼 구강질환 중에서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치주 질환.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늦어진다면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치주 질환은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도 쉽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